감사합니다. 일단 좀 노드에 대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지난 H3 때 발표했었던 그 내용을 좀 회고를 할까 합니다. 제가 지난 H3의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변화가 이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조명이 좀 부담스럽네요. 조명 좀, 회사에서 발표한 H3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봤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어떤 특정 한 분이 이런 피드백을 주셨어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있었고, 안 피던 담배까지 생각이 나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 한 해는 노드를 가지고 열심히 실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를 줄이고 아무도 모르게 정말 신선하도록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드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네트워킹 프로그래밍 혹은 뭐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어떤 성능, 퍼포먼스, 그 다음에 노드의 특징, 뭐 노블로킹 IO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어싱크로너스에 대한 어떤 특징, 혹은 루비, 여러가지 서버 측 프로그래밍이라는 그런 잣대에다 대고 루비랑 비슷하고 닮았네. 뭐 파이썬보다는 어쩌네. 스칼라보다는 어쩌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회사나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죠. 근데 오늘 발표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하지 않고요. 전적으로 제가 실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컬이라는 그 유틸리티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루 고민하고 하루 개발한 굉장히 작은 유틸리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웹 개발을 하다 보면은 뭔가 서버 개발자랑 프론트엔드 개발자랑 이렇게 협업을 하다 보니까는 서버 측 개발 환경에 맞춰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의 환경도 PC도 똑같이 환경을 맞춰야 되더라고요. 뭐 아파치, JDK, 톰캣 이런 것들을 꼭 깔아야 됐어요. 굉장히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에게는 불편한 현실이죠. 굳이 이것들을 깔지 않아도 의존성을 갖고 배포할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런 환경들을 꼭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이런 것들을 걷어내기 위한 어떤 라이브러리가 로컬이라는 라이브러리고요. 이런 불편한 계속 개발 환경을 세팅해야 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에게도 뭔가 계속 세팅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것들을 해소하고자 고민을 시작했어요. 그게 작년 H3 사이트를 구축했을 때 일인데요. 이때 밑에 보이시는 파이썬 명령 한 줄을 직장 동료분께서 알려주셨어요. 이 명령어는 파이썬의 심플 HTTP 서버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내가 현재 그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HTTP 서버를 띄워줘요. 복잡하게 아파치나 뭐 JDK나 이런 거 깔 필요 없이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작업할 경우에는 이것만한 편리한 유틸이 없더라고요. 뭔가 웹 서버 환경에서 동작하는 것들을 보고 싶을 때 간단하게 이 명령어만 치면 브라우저에서 바로 로컬호스트로 접속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팁이죠. 이거를 저는 노드로 더 짧게 개발자의 습성이 좀 그렇다니 더 짧고 편리하게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더 짧게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로컬이라는 노드 npm 모듈인데요. 이 노드 npm 모듈에서 로컬이라는 그 유틸리티는 노드 옵티미스트라는 모듈을 가져다 썼어요. 그 이유는 이제 로컬이라는 것을 실행을 할 때 뒤에 뭐 포트 번호라던가 내가 또 다른 위치에 있는 어떤 다큐멘트 루트를 지정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hello.js -opt 한칸 띄고 world라고 하게 되면 이 opt.world라는 거를 어떤 객체 접근법으로 hello world.js에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객체 파싱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한 게 이제 웹 서버를 HTTP 서버를 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용한 게 그 센차 터치 개발하고 EXT.js를 개발하고 센차랩에서 만든 커넥트라는 녀석인데요. 이거는 HTTP 기본 노드에서 제공하는 HTTP 모듈을
확장해서 여러 가지 그 번들된 미드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8가지의 번들 미드웨어가 탑재된 차로 HTTP 서버를 띄우기 위해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네. 옵션을 받아서 웹 서버를 띄워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모듈을 이용을 했고요. 설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노드 모듈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설치를 하시고 나면 윈도우나 리눅스나 맥OS에서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하나의 프로젝트는 센차 터치를 기반으로 된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이고 제이코리 모바일은 하이브리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고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센차라는 폴더에 가서 로컬이라고 치게 되면은 바로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로컬 호스트로 접속하게 되면. 네. 그 다음에 제이코리 모바일이라는 폴더에 가서 그냥 또 로컬리에 -P 옵션에 8081 포트 번호를 기재를 해주게 되면 역시 브라우저에서 8081 포트로 접근해서 개발 환경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다. 네. 이런 그냥 특징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네. 몇 가지 옵션들을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늘 키노트에서 발표했던 저희 바스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 대시보드 영역이 있는데 이게 SPI 형식으로 싱글 페이지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때도 사실 서버 개발자들은 PHP에 여러 가지 서버 환경을 구축을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 프론트엔드 개발하시는 분들은 따로 개발 환경 서버 개발자들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로컬리 하나만으로 모든 작업을 끝냈습니다. 이 페이지가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간단하지만 유용한 도구들도 손쉽게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할 수 있는 게 노드가 아닌가. 첫 번째 이야기는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끝내고요. 다음은 좀 더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봤어요. 올해 3월부터 진행을 해서 지금 이 발표한 10월 초까지 계속 개발을 해서 만든 건데요. 정적 페이지 방식의 블로그 엔진이에요. 이 블로그 엔진은 일단 설명하기 전에 이제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마치게 보시면 이제 마크다운으로 이제 문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요즘에는 마크다운 HTML 형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고요. 이거를 하드프레스에서 제너레이팅을 하면 이렇게 전체 블로그가 표현이 돼요. 마크다운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형태로 마크다운을 작성을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HTML로 표현이 되지만 하드프레스에 이제 저걸 제너레이팅하면 웹 프레젠테이션도 가능한 형태가 되죠. 지금 이거는 웹 브라우저로 그대로 띄워놓은 프레젠테이션 방식입니다. 이렇게 마크다운으로 작성된 문서를 HTML로 익스포트를 하면서 블로그 형태로 좀 더 멋지게 디자인된 블로그 형태로 표현을 해주는 하드프레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그 경험을 좀 공유 드릴게요. 이 정적 페이지 방식의 블로그 엔진은 실제로 유명한 이제 GitHub 같은 서비스에서도 프로젝트를 소개하기 위한 개발자들에게 유용한 툴을 제공을 하는데요. 마크다운을 그 프로젝트에 포함해서 퍼블리싱 GitHub 리파지토리에다가 푸시를 해 놓으면 페이지스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그 마크다운 자체를 프로젝트 홍보 페이지로 정적 페이지로 제너레이팅을 해줘요. 그런 어떤 유용한 특징이 있고요. 비슷한 하드프레스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루비 기반으로 된 옥토프레스라는 녀석도 있어요. 사실 하드프레스 같은 경우도 노드.js로 만든 하드프레스 같은 경우도 이 옥토프레스의 그 구조를 굉장히 많이 따왔는데요. 이 녀석도 마크다운으로 글을 작성을 하게 되면 HTML로 익스포트되고 완성된 블로그 루비앤필의 어떤 것들을 바로바로 제공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마크다운에 익숙한 개발자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툴이죠. 예를 들어서 정적 페이지의 어떤 특징을 살펴보면 워드프레스는 웹 서버가 있어야 되고 PHP가 있어야 죄송합니다.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웹 서버도 필요하고 PHP 같은 서버 측
PHP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용자가 포스트 1번째라는 어떤 포스트를 요청을 하게 되면 아파치 웹서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PHP 엔진이 MySQL 쿼리를 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HTML을 만들어서 웹서버에 던져주면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그 페이지를 보게 되죠. 근데 정적 페이지 기반의 블로그나 그런 페이지 서비스들은 이미 모든 페이지를 제너레이팅을 해놔요. 그래서 저 뒷단계가 전부 필요 없는,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 마크다운은 애플바의 그 최고봉인 존 그루버에 의해서 고안된 건데요. 그 메일을 쓰는 관습에서 유래돼서 만들어진 어떤 표준입니다. 네. 개발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다음에 이 마크다운 또한 그 GitHub에서 굉장히 그 위키 문법과 같은 그런 문법을 이렇게 작성해서 올리면 굉장히 예쁘게 표현을 해줬어요. 예를 들면 코드 하이라이팅이라던가 간단한 문법으로 굉장히 예쁘게 표현을 해주다 보니까 개발자들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확산됐고 굉장히 큰 인기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나온 것들이 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페이지 서비스라던가 어떤 오토프레스 같은 루비 기반의 블로그 엔진이 탄생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아 하루프레스도 탄생을 했고요. 네. 하루프레스를 개발하기에는 이제 모든 것들을 로드 혹은 모든 것들을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해보자라는 취지도 또한 있었어요. 그래서 노드를 100번 활용을 하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모듈을 찾던 도중에 여러 가지 모듈이 있었는데 총 20여 가지 정도의 노드 모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루프레스의 코어 엔진은 1000라인도 채 되지 않습니다. 1000라인도 되지 않는 형태로 이런 블로그 엔진을 노드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주요한 몇 가지 모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버스커트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데 마크다운 문법을 그대로 HTML로 변환을 해주는 녀석인데요. 얘는 네이티브 C와 C++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버스커트에 의해서 그 썬다운이라는 녀석을 랩핑을 해서 npm 모듈로 등록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로버스커트라는 모듈은 그 마크다운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마크다운을 HTML로 컨버팅 해주는 녀석. 그 다음에 그 기본 마크다운, 존 그루버에 의해서 고안된 그 표준 마크다운 외에 좀 더 확장된 마크다운이 있는데요. 깃허브에 보시면 뭐 이렇게 코드 하이라이팅을 해준다던가, 그 다음에 그 테이블 형태를 해준다던가 몇 가지 이제 확장된 그런 문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문법들도 제공을 합니다. 네. 설치 방법은 npm 모듈 설치하는 방법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레이아웃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EJS라는 그 템플릿 엔진을 사용을 했고요. 근데 뭐 좌측 메뉴 구성이라던가 우측 메뉴 구성, 실제 컨텐츠는 가운데 뭐 이런 구성을 하기 위한 템플릿 엔진은 EJS라는 모듈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굉장히 약한 게 디자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여러 가지 스마트한 디바이스들이 나오면서 리스판시브한 어떤 웹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 역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인기 있는 트위터 부트스트랩을 그대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블로그, 데모 영상에서 보셨던 블로그 루엠필은 전부 트위터 부트스트랩을 기본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 노드를 이용해서 블로그 엔진이 나오는 구조는 실제 사용자가 개발자가 마크다운으로 그냥 어떠한 문서든 상관없습니다. 블로그를 위한 문서든 그냥 회사에서 그냥 작성한 API 문서를 마크다운으로 썼든 어떻게 썼든 마크다운 포맷을 유지를 하게 되면 노드.js에 의해서 아까 소개드린 로버스커트라는 모듈에 의해서 예쁘게 HTML로 변환을 해주고 트위터 스트랩에 의해서 룩앤필이 디자인이 되고, 네, 여기에서도 이제 로컬리가 그대로 썼습니다. 정적 페이지다 보니까는 모든 블로그에 들어가는 모든 페이지, 블로그 글 게시글이 몇 개 있는지 전체 목록, 혹은 페이지별로 몇 개 있는지, 혹은 블로그 포스팅,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커멘트,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페이지로 HTML로 익스포트 되어 있다 보니까 로컬리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익스포트 된 녀석을
그 폴더를 기준으로 로컬리를 바로 실행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로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블로그이 되는 거죠. 네, 물론 이렇게 정적인 페이지로 익스포트 된 것들은 웹서버만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다 그냥 카피를 하고 바로 웹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죠. 실질적으로 하루프레스는 이제 GitHub의 그 GH Pages라는 브랜치를 따서 거기에다 이제 푸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좀 복잡한 그런 것들은 책 속에 어느 정도 또 설명되어 있으니까 책을 조금 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데모 영상의 끝부분에 보셨던 웹 프레젠테이션 영역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트위터 모든 구조가 똑같은데 트위터 부트스트랩 부분만 떼어내고 쇼워라는 그 프레젠테이션 오픈소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걔를 그냥 가져다 붙였더니 똑같이 그냥 작성했던 마크다운이 웹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런 형태로 프레젠테이션도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그 하이라이트 제가 오늘 발표가 몇 시까지 있어? 죄송합니다. 좀 시간이 좀 빠르게 흘러가고 있네요. 지금 20분이 흘렀네요. 오늘의 어떤 그 발표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잠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앞에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있는 어떤 장치된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보셨을 텐데요. 여기가 여러분들의 작은 집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집에 뭐 안방에 조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거실에 조명도 있을 거고, 서재 조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거실 선풍기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두이노라는 것은 그 오픈 하드웨어 플랫폼의 조그마한 마이크로 컨트롤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뭐 냉장고라던가 혹은 뭐 전기밥솥 이런 데에 그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잠시만요. 여기다 놓겠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이런 조그마한 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칩 속에 있는 것들을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노드를 하고 자바스크립트를 좋아하고 웹 기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웹으로 이런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저희들이 이 디바이스 집에 있지만은 코드를 꽂아주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켜주거나 하지 않으면 그냥 죽어있는 기계들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하면 내가 집에 어떻게 하면 자유자재로 컨트롤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얘네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드에 몇 가지 이제 유용한 모듈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지금 설치를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마이크를 들고 있어서 좀 멀리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안방에 죄송합니다. 원장님 데모 귀신이 이렇게 표정이에요.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닌데 저게 그 다음에 서재에 있는 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실에 있는 불도 한번 켜볼게요. 그 다음에 앞에 계시는 분은 추울 수 있지만 선풍기도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웹으로 구현을 했고요. 저는 이제 원리를 알기 위해서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좀 뒤에 좀 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할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우성우성하고 계시는데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웹 기술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 전구 하나에 30시간당 30W를 사용하는 전구예요. 그러면 60분을 60초로 나누면 3600을 나누게 되면 초당 0.83333W를 사용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3개의 전구가 조명이 켜져 있으니까 여러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실시간으로 내가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전기 용량이 얼마고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지, 누진세가 언제부터 붙는지, 월 평균, 연 평균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켰으니까 한번 꺼보겠습니다. 선풍기를 제가 나중에 켤게요. 끌게요. 안방에 불도 끄고, 서재에 있는 불도 끄고, 거실에 있는 불도 끄고, 선풍기도 끄고. 이런
것들을 한번 구현을 해봤고요. 혹시 뭐 해보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이렇게 인기가 없을 줄 몰랐는데. 아, 네, 여기, 네.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고만하라고 하시면 고만해주세요. 네, 지금 좌측에 있는 뭐 안방이나 서재, 거실, 선풍기 등은 직접 껐다 켰다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로 제공을 하도록 할게요. 네, 네 이렇게 일단 선풍기는 꺼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간단한 디지털 기기들은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저희 네. 조명 담당 고마하세요. 네. 굉장히 재밌죠. 이거 구조를 설명드리면 굉장히 간단하고 재밌으실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실내 온도 표시하는 것과 실내 밝기 표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 정보잖아요. 그 초자연적인 어떤 정보들을 그대로 웹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스마트폰에 전화 통화하다가 이렇게 귀에다 대면 근접 센서에 의해서 꺼지잖아요. 혹은 그 아이패드 스마트 커버로 이렇게 덮게 되면은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것들도 이미 이런 센서들이 이미 이런 디바이스에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런 것과 동일한 구조로 이런 조그마한 그 아두이노라는 하드웨어 위에다가 네, 그런 아날로그 센서를 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실내 온도가 굉장히 지금 뜨거운 열기로 26도까지 올랐는데 더 뜨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집에 있는 드라이기 와이퍼를 써야 되는데 몰래 훔쳐왔습니다. 네. 실전 동작을 하고 왔고. 네,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죠. 네. 이런 특징이 있고 또 이제 사실 지금 이게 그 웹 기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와이파이로 연결된 아까 아이패드 쪽에서 컨트롤 하셨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이제 확인을 하고 컨트롤 할 수가 있게 돼요. 사실 50도까지 방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일단 33도까지만 올라가면 선풍기가 켜지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이제 기계는 굉장히 단순한데 이것들을 네, 감사합니다. 모두 JS 위에다가 올려서 외부로 컨트롤할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설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일단 모든 조명을 끄도록 선풍기 꺼드려야죠. 죄송합니다. 일단 모두 끄고 그 다음에 조도 센서가 지금 현재 여기에 밝기가 11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잠시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건 오류가 있나 보네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명이 어두워지면 얘가 모두 켜지게 했는데 꼭 이런 데모에 한 번씩 이런 일들이 있죠. 네, 다시 켜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를 이제 마무리 짓기 전에 더 재미있는 새로워침을 한번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음성 인식 컨트롤이라고 또 있잖아요. 네, 이거 볼까요? 네. 이것도 웹 기술입니다. 크롬에서만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X스피치 API를 이용을 해서 네, 컨트롤을 해볼까 합니다. 거실 불 켜. 아이고.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일단 여기서 좀 인식이 노트북에서 되다 보니까는 제가 여기 노트북에서 좀 더 정확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거실 불 켜. 선풍기 켜. 고마 잔다. 안 꺼지네? 다른 거 말고 외출.
이런 것처럼 조그마한 하드웨어와 노드와 이렇게 연결되니까 굉장히 재미난 것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대충 데모는 다 끝났고 제가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구현했나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는 개발자니까 또 소개를 시켜드려야죠. 네, 저는 지금 오늘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뭐 노트북에다가 노드를 깔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라는 녀석에 회로 설계하고 LED 깔고 뭐 SSR 무접점 릴레이를 해서 220V를 뭐 스위칭하는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복잡하게 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복잡하게 여러분들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원리를 조금 더 알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또 시작했던 게 아두이노라 보니까는 이렇게 계속 아두이노만 가지고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실 비글본, 그 다음에 라즈베리파이라는 또 다른 그 조그마한 하드웨어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실제적으로 리눅스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노드까지 올라간 상태로 판매가 되고 있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네, 비글본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최근에 라즈베리파이가 굉장히 이제 뭐 투자를 많이 받았는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구매하셔서 똑같이 동작을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저 안에서 모든 코딩이 이루어지고 소스들이 저 칩 안에가 다, 그러니까 이 보드들 안에 다 있습니다. 노드도 여기서 동작을 할 거고요. 저처럼 노트북에서 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꽤 많이 들기 때문에. 얘는 뭐 제가 한 5만원 정도 하나요? 아마 5만원 남짓 하고요. 얘가 좀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비글본이. 이거 그대로 그냥 활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개발을 했냐? 네, 노드.js와 아두이노와 이렇게 연결을 하기 위한, 어떤 하드웨어와 연결하기 위한 두이노라는 모듈이 있어요. 이 두이노는 아두이노에 들어가야 될 프로그래밍하고, 그 다음에 노드.js에서 이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하드웨어에게 이제 어떤 정보들을 던지기 위한, 지금은 시리얼 포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시리얼 포트로 이렇게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중간 드라이버 역할을 해요. 이 모듈을 그대로 활용을 했고요. 우리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간단한 코드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new 하드웨어나 LED라는 녀석을 인스턴스로 생성을 하면서 핀 몇 번으로 할 거냐. 저 그림 중에 저 위쪽에 보시면 13개의 핀이 있어요. 이 13개의 핀이 중에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전류를 흘렸다가 끊었다가 할 거냐에 대한 것들, 디지털 I/O가 가능한 녀석들. 그래서 이렇게 생성하고 난 다음에 우리 jQuery에서 엘리먼트 객체 얻어서 쇼 하이드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냥 온 오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핀 13번에 있는 녀석에 전류를 흘렸다가 끊었다가 하는 녀석들. 네, 지금 여기서 보셨던 게 그 예제였고요. 네, 굉장히 간단하죠. 설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좀 더 디테일한 정보는 역시 책에 있기 때문에 책에서 보시고요. 좀 성의 없진 않죠. 네,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센서 정보, 초자연적인 어떤 이런 정보들. 저는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조금 전에 온도 센서 보여드렸잖아요. 그 온도 센서를 가스레인지 옆에다가 놓고 외출을 하면 내가 가스를 켜놓고 하나 꺼놓고 하나 건망증 많은 어머니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발을 한다면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다가 내가 가스레인지 켜놓고 왔나 그러고 웹으로 접속해서 집에 있는 홈오토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가스레인지 옆에 있는 온도 센서가 몇 시간 동안 7, 80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켜놓고 왔구나 꺼 하던가 아니면 가까운 데면 집에 빨리 다시 들어가서 끌 수 있겠죠.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역시 똑같이 디지털 신호 13개의 핀을 컨트롤했던 것처럼 0번째에 있는 핀을 아날로그 영역에 있는 밑에 쪽이 이제 아날로그 영역인데 여기는 5가지 핀밖에 없어요. 네, 그 아날로그 핀 중에 0번째에 있는 핀에 어떤 정보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jQuery에서 돔 엘리먼트에 어떤 클릭 이벤트를 바인딩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벤트를 등록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동일하게 리드라는 아날로그 신호를 노드에서 계속 읽어가겠다. 그러니까 너는 정보를 달라. 그러면 그 두이노라는 라이브러리는 계속 그 아날로그 신호가 계속 업데이트 될 때마다 리드 이벤트를 발생을 해줘요. 그러면 핸들러 함수, 뒤에다가 핸들러 함수에다가 콘솔 로그를 찍었던 이런 것처럼 계속 콘솔 로그를 찍어줘요. 그런 것처럼 그 정보를 아까 웹페이지에 그 동그라미에다가 표현을 했던 거고, 현재 온도와 현재 밝기를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 자체는, 이 테마 자체도 트위터 부트스트랩을 좀 더 어떤 개발자가 예쁘게 디자인한 거예요. 얘는 유료고요. 이거를 그냥 그 페이지 디자인을 얘로 했고, 이제 얘를 가지고 노드랑 어떻게 통신을 했냐는 거는, 이제 노드는 내부적으로 이제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용하게 되어 있어서 소켓으로 그냥 웹소켓으로 통신을 했어요. 그래서 웹소켓으로 통신을 하고 그 웹페이지에서 발생된 이벤트들을 그대로 노드에 전달하면 노드는 그 이벤트를 받아서 다시 아두이노에게 던져주는 형태로 되어 있죠. 한 가지 예제를 안 말씀드렸는데, 저에게 지금 멘션을 주면서 샵 H3를 포함해서 멘션을 주게 되면 여기 있는 동물들이 반응을 할 겁니다. 한 번씩 저의 말을 듣기 싫으시거나 혹은 잠이 오시는 분들은 한 번씩 해보세요. 여기 있는 불들이 아마 켜질 거고요. 선풍기까지는 안 가는 게 좋겠죠? 여기 추우시니까. 이 모듈 역시 트위터라는 모듈을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이렇게 나와서 발표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한 거 별로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곰돌이가 하는 것만 제가 한 거죠. 전체적인 누가 보냈는데 동정을 안 하네요. 그럴 수도 있죠. 여기 바로 끄지는 않을 거니까요. 공간이 있으면 밖에다 해놓으면 좋은데, 아무튼. 어딘가 아무튼 제가 자리를 마련해서 계속 켜놓도록 할게요. 전체 구조를 보면 아두이노와 노드.js가 있는데, 거기에서 두이노라는 모듈을 이용을 해서 서로 통신을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I/O 역할을 하는 이 녀석들, 디바이스들을 컨트롤하는 녀석들, 얘네들을 디지털 I/O 신호를 통해서 컨트롤했고, 그 다음에 온도와 저도, 밝기의 정보는 아날로그 I/O를 통해서 아두이노의 정보를 계속 노드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트위터는 트위터의 어떤 서버 센트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노드가 그대로 받아서 실제 이런 디바이스에게 명령을 내리는 구조였고요. 그 다음에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에서 웹소켓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노드.js와 대화를 하고 있었죠. 생각보다 시간이 좀 빨리, 제가 설명을 좀 빨리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 중에 이제 로컬리, 하루프레스, 아두이노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어떻게 서비스하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수준이지만 굉장히 노드.js만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신선할 수 있었던, 그다지 신선하지 않았다는 분은 없었겠죠. 그런 분은 꼭 없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도 개발자고 뭔가 개발을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만 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구현한 이런 것들은 꼭 노드.js로만 구현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파이썬도 가능하고 루비도 가능하고 오브젝트-C, 모바일에서는 이미 모바일 네이티브 앱들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복잡한 방법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화가가 물감하고 붓으로 뭔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가가 피아노로 연주를 해서 음악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개발자도 단순히 기술 자체는 너무 깊게 안 봐도 되지 않나. 뭔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어떤 기술을 써서라도 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그대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한 장 넣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소개시켜드릴 수 없는 거는 조금 대중성에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줄이고 실제로 그 공감할 수 있는 한에서만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나머지 좀 더 이런 그 기계들에 대한 정보라든가 어떤 모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모두 책에다가 실었어요. 그래서 책을 좀 참고를 잘 해주시고요. 네, 저는 자바스크립트를 좋아하고 사진이 너무 잘 나와서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랬어요. 유어입니다. 네, 저 지금 node.js.kr하고 harupress.com이라는 조금 전에 보셨던 블로그 엔진 서비스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뭐 피드백이 있으면 그런 것들 받아서 계속 정적인 블로그 엔진도 계속 개선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뭐 좀 생각보다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나 그런 것들 있으시면 지금 네, 한두 가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따로 없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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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하루프레스는 지금 노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크로스 플랫폼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제공을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아까 소개시켰던 몇 가지 모듈들이 맥OS의 의존성이 다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네, 몇 가지 이제 여러 가지 하루프레스가 현재는 그냥 블로그 엔진처럼 보여지고 있는데요. 각 회사에서 개발하실 때 데이터 리포팅 형태로도 지금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에요. 예를 들면 라인 커버리지 그런 데이터들을 마크다운 형태로 익스포트를 해주면 바로 그래프를 표현해준다던가 그런 테스트 케이스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해서 블로그 엔진으로 이렇게 익스포트하는 기능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지금 추가될 예정이라 크로스 플랫폼 지원은 언제쯤 될지는 저도 사실 연말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네. 네. CCTV요. 네, CCTV. 이 아두이노로 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요.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다른 장비들은 이미 완성된 모듈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물론 아두이노에도 있긴 하지만 그런 라즈베리파이나 비글본 같은 경우에 탑재할 수 있는 모듈들이 이미 있어서 충분히 이제 가능합니다. 예, 예를 들면 캠으로 찍는 정보를 그러니까 아두이노 위에다가 캠 모듈을 달고 그 캠 모듈 자체를 캠 모듈에서 이루어오는 데이터를 캔버스나 웹젤이나 그런 데다가 오디오가 아니라 비디오 태그에다가 바로 익스포트 할 수도 있죠. 그 스트림 정보를 그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이미 있고요. 예를 들면 쿼드콥터, 헬리콥터에다가 그 캠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리얼타임 스트리밍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정해진 시간이 일단 다 끝나서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궁금하신 거는 아까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3층 연회장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 가지 질문 있으시면 3층으로 오셔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